전라북도. 전라북도. 야, 여기는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민주당 표밭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시쳇말로 똥막대기를 갖다 꼽아놔도 찍어준다라는 데잖아요. 지금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무소속에 김관영 후보가 이제 거의 뭐 상승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관영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정청래 대표가 C급하는 거예요. 왜? 전북의 정청래 대표 가면 갈수록 더 분노가 조장돼요. 그렇게 지금 판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도 또 김어준에 달려갔더라고. 왜 달려가냐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분노했을 때는 그 분노의 원천이 되는 곳을 찾아가게 되면 그건 왜냐하면 명청대전이 야기된 진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김어준 방송이잖아요. 아니 공소취소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금 김어준 방송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한때는 강훈식도 자주 나갔어요. 안 나가죠. 한때는 강효정도 자주 나갔어요.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송영길도 안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른바 눈치 까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한번 나가긴 나갔습니다만 아니 박영환 나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번 나간 거 가지고 내가 그럼 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송영길을 흉내내는 거죠. 전북의 우리 김관영 후보. 오 비슷하다 송영길하고. 물병을 던져버리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비슷해. 근데 이게 우리가 박영환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소리를 연구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컨설팅. 지금 가서 목이 쉬었단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맞아. 그 이야기를 뭐냐면 보통은 당 대표가 목이 쉴 정도로 업소를 하면 격전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북이 왜 격전지가 돼요? 전북은 정당 지지율이 70%가 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냥 민주당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똥막대기 되는 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정치인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프로세스입니다. 그 과정 대립이 직업 잘못했죠.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내에 누가 포함됩니까? 이원택이 포함되죠. 그다음에 안호영이 포함되죠. 단식할 때는 한 번도 안 가다가 그렇죠. 국민의힘도 찾아갔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녹색병원을 찾아가서 12일 단식했으니까 12일 쉬세요.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북의 분노랑 전북 아시죠? 동학혁명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저 부안이잖아요. 전북이에요. 고부. 전북이에요. 전북이죠. 그 전북이란 말이에요. 민심이 전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심이 누구 민심입니까? 민주당의 민심이에요. 민주당에서 왜 김관영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이른바 이건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게 정청래 대 김관영의 대결 떠나서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야, 그 김어준 방송, 야, 공소 취소 그 관련된 걸 떠들썩하게 그렇게 진행할 일이었어. 그리고 1인 1표 쌓여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북이라는 게 누구보다도 전북을 잘 아시는 분이 전북에는 전주권이 있고 군산권이 있고 익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전북 김제가 지역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이 전주입니다. 그다음이 군산과 익산이에요. 익산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사력을 다해서 이 한병도 원내대표도 전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산은 어느 정도 팽팽해졌어. 근데 군산의 분노와 전주의 분노를 못 맡고 있어요. 근데 김관영이 옛날에 지역구였잖아요. 군산이 고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주마저도 도정을 잘한 거예요. 도정이 나쁘지가 않았어. 김관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 나예요. 그걸 선을 그으려고 해도 지금 저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걸 정말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만들고 싶으면 대통령이 한 번만 전북을 방문하면 돼요. 근데 안 가잖아요. 전주 타운홀 미팅을 해서 뭐 대통령이 발탁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의가 없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됐다. 전북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아니 그래서 그 이제 와중에 김관영 지사가 자기가 출마하기 전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에게 뭐 설명드렸다든가 뭐 직접 통화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랬더니 이제 정청래 대표 쪽에서 청와대를 압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홍보수석이 나서 가지고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청와대에서도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또 선을 그었죠. 그런데 근데 그게 묘해요. 그런데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영환 대행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선거는요, 유권자는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영은 적어도 대통령과 연결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판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택 안호영이 중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 분노는 김관영 플러스 안호영인 거예요. 또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호영 지역구가 어딥니까? 안호영 지역구가 어딥니까? 안호영이 무주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안호영을 중심으로 한 이게 전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군산에는 김관영의 고향인 고향의 분노예요. 아니 우리 군산이 키워놨어요. 뭐 하는 거요? 이게 분노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 대응이 제가 볼 때 좀 어설프다고 생각되는 게 윤준병 이제 도당위원장도 예.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너 대통령을 팔은 거다. 청와대에서 통화한 적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후보직 사퇴해라. 라고 하던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역풍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선거 때 대통령 마케팅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2014년에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후보가 나섰거든요. 예. 그때 김부겸 민주당 후보도 박근혜 마케팅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진을 플래카드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마케팅을 했다니까요. 예. 타당의 아니 대통령까지. 오죽했으면 선거에는 정말 이게 필요하면 똥이라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마케팅은 전라북도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나옵니까? 70%가 넘어요. 그런데 안 끌어다 쓰겠어요? 호남에 80%가 넘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거 안 끌어다 쓰겠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건 윤준병 도당위원장도 뭔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노는 단순히 이 김관영과 관련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전북 고처에서 신음소리가 나요. 왜 이따위로 지금 공천 파장이 일어나느냐. 군산에도 공천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전북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남원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쌓이고 이거는 아니지요. 뭐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무슨 헛개비요 뭐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김관영이 이뻐서가 아니라 선거에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미워서 투표하러 갈 때가 제일 미워. 그러면 지금으로서 이원택 후보는 정청래 대표하고 뭔가 좀 헤어져야 되겠네. 선을 그어야 되겠네. 근데 이미 늦었죠. 그런데 지금 전북에 집중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잘못하는 거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택 후보도 참 만만치 않은 후보예요. 전북 부지사인가도 했죠. 부지사했고 원래 이제 비서실장을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이 그림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김관영 억울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김관영 아니 대리비까지도 지급을 했는데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식사비 대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내란 부역 혐의로 막 공격을 했잖아요. 이원택이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찌질했던 그러지 것 같아요. 말고 빨리 대통령을 이원택이 가져갔어야죠. 정청래 대표가 잠깐만 좀 물러나 계시고 내가 빨리 대통령을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도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은 나요. 김관영이 아니요. 대통령은 나요. 그거를 빨리 했어야죠. 그러니까 빨리 정청래와 선을 긋고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 이런 데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인사이트 K에 연락이 안 오냐고 이원택한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전화번호를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 있다니까요. 안 해. 근데 저는 이제 이대로 가면 김관영 후보가 50%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도 좋은 도지사 후보를 추천했어요. 양정무 후보라고 랭스필드라는 그 기업을 운영했던 분인데 보통 사람이 굉장히 그 경제인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지지율이 지금 3%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전북이 통상 국민의힘 후보에가 한 10% 15% 사이 주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김관영 후보 쪽에 김관영이라니까요. 표를 준다고 보거든요. 김관영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외로 득표율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김관영 무소속한테 간다니까 지금은요. 보수가 가요. 왜냐하면 그런 흡수력도 있는 거예요. 김관영은 완전히 뭐 골수도 민주당도 아니에요. 국민의당에도 있었잖아요. 과거 이제 국민의당에 있었고 김현장에서 이제 변호사를 했었고 10년을 그래서 했죠. 그 정치적 성향 자체는 상당히 중도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일단은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전북의 인물이에요. 김관영이. 그렇죠. 그것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타는 그거 같아요. 김관영 후보가 아직 그걸 안 쓰고 있는데 저 같으면 제가 캠프에 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전북 지역의 그 대선 후보라는 게 과거에 정동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없어요. 지금 전북에. 그런데 자 어쨌든 그 젊은 정치인들에게 대리운전 하라고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가방에서 돈을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주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김관영이 누구냐. 근데 그때까지 김관영 도지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크게 사건이 커지고 나면서 저는 인지도가 거의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김관영이 나 밀어주면 다음에 저도 대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한 방에 또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맞죠, 그것도. 그래서 박영환 앵커와 제가 한 팀인 거예요. 우리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관영 후보는 이미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전북 대망론이라는 게 전북이 대망론, 지금 그렇죠. 특별자치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남 강주를 통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북 도민들은 또 자존심이 좀 상해. 그렇죠. 저쪽은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서울의 정치인들이 아니 이거 뭐요? 전북 소외된 거요? 뭐 전북이 전복된 거요? 이렇게 지금 마상을 입었는데 그렇죠. 이걸 겪어서 김관영이 정말 전북 대망론을 이야기해보세요. 그 먹히죠. 이거는요. 정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여러 지금 대선 후보 예비 후보들이 있어요. 무슨 정청래 그다음에 또 김민석, 강훈식 또 등등등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또 이제 포함되는 사람이 이 김관영도 있고 그렇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관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김관영 우뚝 서는 거예요. 다만 이제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 컨설팅을 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이제 이 전북 지역이 이 전남 광주는 이제 통합특별시가 그렇죠.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게 뭐냐면 있죠. 과거에도 이제 그 이제 보수 정치인들도 호남 민심을 살피러 간다 그러면 어디를 가요? 그렇죠. 광주를 가잖아요. 그렇지. 전주를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호남이지만 변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의 소외감 같은 게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김관영 지사가 불을 지르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주가 좀 점잖해요. 우리 박영환 앵커도 그 점잖다는 건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5.18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1950년대 뭐 1930년대 또 일제 강점기 이전에 18세기 말 이럴 때는 19세기 말 이럴 때는 전주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민주화에 성지르면서 1970, 80년 이후에 그쪽으로 광주 제1고로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 자산을 광주가 가져가 광주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안가에서 더 이제 성장을 이제 하게 되고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뭐 호남이라고는 하지만 신안이고 전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가 버린 거예요. 인구수도 작고. 그런데 그걸 이른바 역전의 명수 누굽니까? 군산상고야. 예. 물론 군산상고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김관영 후보가 군산 그 정서가 있어요. 제1고를 나왔죠. 전주고도 야구 잘해요. 예. 이 정우주도 전주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빡 전북에 대한 어떤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보십시오. 대통령이 전북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저는 전략적 구상이 다 끝났다. 그래서 김관영에게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김관영을 이 심폐소생 정도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마치 김관영이라는 사람을 대선 후보급으로 만들어준 거다.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심 가는 게